네, 이제 3편입니다. 3편에서는 하나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편과 4편은 하나짜리 문제들이 좀 많은데, 하나짜리 문제들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좀 더 설명 위주로 보고, 시험에 나왔던 것도 있고,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힘입니다. 힘. 힘 파트에서는 일단 힘의 종류에 가볼게요. 전기력, 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중력. 그래서 요 5가지를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단 문제 먼저 풀게요. 문제는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도 부르고, 시험 문제에서는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항상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게요. 힘의 3요소는 작용점, 방향, 크기, 요거 한번 알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의 강도에 대해서 물어봐서 강한 상호작용이 가장 컸었고, 그 다음이 전자기력, 그 다음이 약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했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힘의 종류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전기력은 당연히 전기죠. 자기력은 당연히 자석과 자석이고요. 마찰력은 제일 중요한 게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탄성력은 이제 그 용수철 같은 건데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자, 그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입니다. 일단 2021년에는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이 2문제로 다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제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도 넣어놨어요.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가 만들어지는지만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돼요. 자, 일단 1번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한다. 요게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래서 융합 헬륨 원자 핵.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헬륨 핵 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만들어지고 탄소액이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는데, 이제 기억해야 하는 단어는 백색 외성이라는 단어와 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거, 헬륨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핵융합이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첨부해 놓은 거요. 여기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요거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일단은 무거운 애들이 나와요. 무거운 원소.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철 기억하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질량이 큰 별이거든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랑 적색 초거성, 블랙홀 중성자별 요런 게 나오면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요. 여기도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어느 별이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고. 그래서 지금 이 별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뭐냐? 이렇게 하면 저희는 헬륨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헬륨과 그 다음에 탄소. 이게 여기서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이요. 지구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는 엄청 쉬워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개념책을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단원인데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수권은 바다, 호수, 강, 지하수, 빙하.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생물권은 모든 생물과 생태계.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풀게요.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서 상호작용한다. 일단은 탄소의 순환 과정이라는 단어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된다. 이게 힌트예요, 지금. 그리고 기체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럼 화석 연료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땅에 있죠. 화석 연료는 땅에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어디 있나요? 기권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에서
또 힌트를 볼게요. 해수. 해수가 어디 있죠? 그렇죠. 수권에 있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 증발해서 대기로 갔다. 그래서 대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힌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요소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한 문제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를 보니까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같이 볼게요.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비생물적 요인은 빛, 공기, 물, 토양, 온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외울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이라고 해요. 됐나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 그 다음에 반대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첨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온도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남는 게 있죠? 그렇죠. 세균, 곰팡이, 식물 플랑크톤. 얘네는 이제 생물적 요인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인데요. 여기는 자유낙하 운동이 시험 문제였어요. 자유낙하 운동. 수평으로 던진 거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도 우리가 깊숙이 보는 거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봐도 괜찮아요.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지금 보면 10m/s잖아요. 그러면 10m/s면 2초 동안 얼마를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20m/s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10m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20m는 어디냐? B입니다. 되겠어요?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중력 가속도가 10이잖아요. 여기도. 맞죠? 그래서 5에서 15가 되는 동안 10이 증가했고요. 15에서 25가 되는 동안 또 10이 증가했어요. 그럼 저희는 25에서 얼마를 증가시킬까요? 그렇죠. 10을 증가시켜야죠. 그래서 답은 35m예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 알겠죠? 지금 둘 다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총 3가지가 있어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를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라고 답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과 화산 활동밖에 없고요.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수소 핵융합이랑 기상현상, 대기와 해수의 순환, 광합성 등 모든 것들은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화산 활동, 지구 내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의 순환. 맞죠? 물의 순환은 지구 시스템의 주된 에너지원 중에서 누구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예요. 원래 이 파트가 문제가 안 나오다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 2021년에 이제 범위가 바뀌면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집중해서 볼게요. 발산형 경계는 해령과 열곡대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생성 요렇게만 외울게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인데 여기는 판소멸이라고 외울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힌트 보고 갈게요. 판의 이동 방향과 판의 경계가 이렇게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거는 변환단층이고 그래서
보존형 경계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발상형 경계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발상형 경계는 해령입니다. 되겠죠? 그 나머지 요거는 요거 세 개는 수렴형 경계니까 그래도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3탄의 마지막 산화한원 반응입니다. 자, 요것도 한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요게 단어가 두 개라서 또 헷갈려요. 자, 일단 전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잃는 게 산화고 얻는 게 환원이에요. 전자로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산소로 보면 산소는 얻는 게 산화고 잃는 게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꼭 잘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를 했으면 어떤 물질은 환원을 해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산소를 얻는 반응의 산화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C가 없었는데 넘어가면서 산소를 뭐 했죠? 얻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C가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은 답은 2번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구리는 이게 산화구리인데요. 산화구리는 반응을 지나가면서 산소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요게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고 적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산화환원 반응의 예는 일단 외워둘게요. 철이 가장 많이 나오고 보통 사과의 갈변과 철이 아주 자주 나와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3탄입니다.